안녕하세요, 닥터 유니입니다. 오늘은 젬시타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젬시타빈은 보통 먼저 선택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쓰다가 잘 안 듣는 경우에 갈아타는 약으로 쓴다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게 난이도 높은 암들 그런 경우에 쓰는 경우가 많은 항암제입니다. 특히 뭐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젬시타빈이랑 뭐 아브록산 이런 약들이 나오면서 생존율이 확 올라가고 이 약들이 나온 뒤로는 그래도 항암 해봅시다라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약입니다. 젬시타빈의 경우는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암세포가 자라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항암제입니다. 근데 보통 암 성장을 억제해준다 이런 표현을 쓰는 항암제들을 맞으면 기존에 있는 암이 줄어들지는 않는 건가요? 크지만 않게 해주는 항암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암세포도 그렇고 모든 세포는 영원히 살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세포가 수명이 다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성장을 막아 놓는다는 얘기는 긴 시간을 두고 봤을 땐 기존에 있던 애들은 늙어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새로 자라서 나오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암 크기는 점점 줄어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장 억제라는 표현 자체가 기존에 있던 암세포를 직접 공격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커지는 것만 막아주는 이런 느낌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젬시타빈의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다른 항암제처럼 주사제로 맞는 그런 항암제고요. 한 번에 맞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 대신에 이 약 같은 경우에는 매주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약 쓰시는 분들은 병원이랑 집이 그렇게 멀지 않은 병원을 선택해서 맞으시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암은 대부분 이제 다 서울 쪽 큰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이 몰리시는데, 젬시타빈 쓰는 병원들은 자기 집 가까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역 병원에서 맞으시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 약이 자주 맞아서 힘들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부작용도 적은 약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적은 약이 아닌 게 일단 제일 쉽게 보이는 부작용이 호중구 감소예요. 세포독성 항암제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런 문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젬시타빈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심한 다른 종류의 항암제 얘기 들었을 때 못 먹는다, 야윈다 뭐 이런 약들이 있고, 아니면 뭐 심하게 토한다든지 아니면 뭐 머리카락이 다 빠지거나 아니면 뭐 손발 저림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많이 있고 충분히 다 힘든 문제인데, 호중구 떨어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약들은 정말 심한 부작용을 갖고 있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부작용도 마찬가지지만 호중구 감소는 특히나 치료 자체가 연기되거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호중구가 어느 정도 줄어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다 정도,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호중구가 줄어도 스스로 캐치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재봤더니 뚝 떨어져 있고, 그게 심각해져서 치료를 중단하게 되거나 약을 바꾸게 되거나 맞는 주기를 한참 띄워서 하거나 용량 조절하거나 이렇게 전체 치료 계획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작용 중 하나예요. 호중구 감소 같은 경우에는 호중구가 면역세포의 일종이거든요. 그럼 호중구가 떨어지면 그렇게까지 위험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호중구 자체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종류의 항암제 약들이 들어갔을 때 호중구가 내려왔다는 거는 호중구랑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다른 세포들이 다 같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내 혈액 속에 들어있는 건강 상태를 보는 지표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중구가 떨어져서 항암을 못한다 그러면은 호중구만 올려주는 약을 써서 다시 항암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수치들이 다 괜찮은데 호중구만 떨어진 분들은 그게 가능한데요. 호중구를 봤더니 많이 떨어졌는데 다른 부분도 그와 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중구를 중점적으로 보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호중구만 올려서 치료하기보다는 치료 계획을 조금 변경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른 항암제도 마찬가지지만 젬시타빈 맞을 때는 특히나 더 체력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돼요. 몸 상태가 아무래도 좀 많이 떨어진 분들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암도 이렇게 좀 쉽게 잘 안 없어지는 그런 종류의 암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환자분 연령대나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젬시타빈 쓰시는 분들은.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그리고 항암 기간에 많은 케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이걸 그냥 막 맞으면서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운동이 좋다고 과한 운동을 해가면서 막 체력 소모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없겠지만 그래도 더 많이 충분한 휴식을 전제하에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은 약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약 맞고 좀 많이 깔아앉는다든지 아니면 좀
컨디션이 이상할 정도로 혹은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 정도다 싶으시면은 바로바로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으면서 투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혈액 수치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추적해 가면서 위험하지 않은지 확인하면서 하셔야 돼서 계속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게 될 거예요. 면역세포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약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독감이나 아니면 심한 감기 걸렸을 때처럼 이렇게 열이 오르면서 이렇게 으슬으슬 춥다든지 이렇게 쑤시면서 몸살이 오는 분들도 계시고, 주사만 맞으면 감기 걸린 것 같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맞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감기에 걸렸나 보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약 맞고 부작용이 있나 보다 해서 처음 맞고 이제 그런 증상이 보이면 이제 뭔가 병원에 가서 조치를 다 취하세요. 근데 두 번째 맞고도 그러고 세 번째 맞고도 그러면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막 넘어가고 그냥 집에서 대충 해열제나 하나 먹고 넘어가지 뭐 하고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 자체가 면역세포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물론 뭐 병원에 간다고 해서 그거를 갑자기 확 없애준다든지 하지는 않지만, 안전 차원에서 열이 오르시는 분이라면은 병원에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조치를 잘 취해놔야 다음 스케줄에도 영향을 최소한으로 주고 치료를 잘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관련된 부작용 외에 흔히 보이는 게 이제 잘 못 먹는 분들이 계세요. 잼시탑에 드시는 분들은 환자가 이렇게 못 먹어서 이러는데 이럴 때 뭘 먹으면 좋습니까? 특히 한의사에게는 굉장히 많이 물어보이죠. 이제 한약은 보통 대학병원에서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약 뭐 먹으면 좋을까요? 보다는 음식으로 뭘 주면 좋을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보양식이랄 게 없어요. 별로. 그냥 잘 땡기면 드세요. 이제 항암제로 인해서 식욕부진이 오신 분들은 뭐가 됐든 일단 먹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전체 총량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든지 입에 맞는 거를 드세요. 뭐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뭐. 그리고 소화 잘 안 되고 이러는 상황에서 영양가가 아주 많은 고농축된 그런 종류의 음식을 주는 경우들도 많으신데, 특히 그 단백질 보충제나 뭐 이런 것들 영양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거를 다시 몸에서 흡수하려면 소화를 많이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영양소가 모여있는 음식일수록 소화가 안 돼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영양가가 높은 보양식을 먹으면 속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먹고 싶은 음식을 들어가는 만큼 대신 좀 더 먹으려는 노력은 조금씩 더 해주면서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잼시타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잼시타빈과 같이 자주 쓰이는 아브락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